이 렌즈가 제가 사용하는 렌즈 중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촬영을 하고 있는 광고사진가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촬영을 했던 것들이 호텔, 병원,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플랜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했던 것들이 호텔인데, 호텔에서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리고 사진 전반적인 것들을 주로 촬영해 왔습니다. 신라호텔 일을 약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5년 이상 하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힐튼 호텔도 있고, 지금은 안 하는데 뭐 헤비치라든지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뭐 테마파크라든지 워터파크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죠. 뭐 전화상으로든 뭐 그 때에 따라서는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겠죠. 나머지 리터칭이라든지 납품까지 이런 게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이런 게 저한테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카메라 가방 열어볼게요. 연결 촬영할 때 쓰는 라인, CPL 필터입니다. 고보를 연결하는 집게, 고보판입니다. 플래티판, 짠, R5, ODS.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17mm입니다. 24mm, TS 렌즈, 2405. 근데 옛날 구형 렌즈입니다. CPL 컨버터입니다. 그리고 ND 필터 쓰는 컨버터, 릴리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충전기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랑 배터리, 뭐 에어브러쉬, 메모리 카드, 그리고 닦을 수 있는 융이랑, 그리고 큐픽카드, 그리고 동조기에 쓰는 라인 등 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력으로 쓰진 않는데 요 ODS, 일단 화소가 높고 그런 이유로 해서 요 카메라를 주로 썼는데, 지금은 요거 R5 얘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찍다 보니까 여기 CPL 필터를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답터를 장착을 해서 살살살살 돌리면은 형광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주력으로 쓰는 게 요거 17mm 단렌즈인데, 화각이 제일 넓고 TS 렌즈를 쓰는 이유가 수직 수평을 맞추는, 그런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쓰는데, 이 렌즈가 제가 사용하는 렌즈 중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4mm TS 렌즈, 얘도 거의 뭐 수직 수평이나 이런 거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각이 17mm에 비해서는 당연히 좁겠죠. 타이트한 사진을 찍어야 될 때는 요 24mm를 사용합니다. 2405가 있는데, 가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찍더라도 이미지 컷들을 찍어야 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거여서 이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이게 참 중요한데, 캐논에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가격이 더 쌉니다. 요 고보. 네, 밤에 플레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로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도 뭐 간단하게는 뭐 책이나 뭐 책받침 같은 뭐 이런 검은 우드락이나 손으로도 이렇게 가려서 플레어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렌즈에 플레어가 들어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빛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하면 되니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이제 CPL 필터가 들어있는데, 벤노코리아 거의 브랜드의 CPL 필터인데, 17mm 같은 경우에 앞에 렌즈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필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필터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R5가 확실히 어댑터를 달아서 CPL을 할 수 있어서 렌즈마다 이렇게 CPL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집게, 요거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삼각대 얘를 찍은 다음에 뭐 이렇게 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연결 촬영할 때, 요게 이제 플래티팟이라는 건데 국내에서는 안 파는 것 같고, 저도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좁은 공간에 삼각대를 거치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플래티팟을 딱 올려놓고 여기다 헤드를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삼각대 달면 거의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4시리즈인데 지조의 4시리즈입니다. 한 이거를 사기 전에는 얘를 한 10년 이상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무게가 워낙에 무겁고 촬영장에서 다닌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이건 카본.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달려있는 이 헤드가 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찍는 포토뿐만 아니라 상업사진 전반적으로 이 헤드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기어드 헤드를 쓰는 거죠. 이건 뭐죠? 구독자분들이 뽑으신 질문인지 일단 뽑아볼게요. 촬영할 때 가장 당황했던 기억은, 이런 건물을 주로 찍다 보니까 높은 데를 많이 올라가요. 옥상 쪽을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3번 정도 바지가 찢어진 적이 있어요. 뭐 잠바로 가리면서 촬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울릉도를 촬영 간 적이 있는데, 일단 배가 안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한
3일 정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3일 동안 잡혀있던 다른 스케줄들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아예 소화를 못했었죠. 촬영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건축물은 기억에 남는 게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있었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한 3, 4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게 테마파크나 워터파크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건축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좋겠죠? 뭐 그게 광고주가 됐던 디자이너가 됐든 그분들한테 좋은 피드를 받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더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 나름의 이런 자부심이나 보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오일 플랜트죠. 오일 플랜트인데 터빈이 엄청 많은데 진동이 엄청나더라고요. 무거운 삼각대를 그동안 이게 이구지구 다니면서 했던 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건축물은 제가 제주도에 모건룸을 촬영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공사 중인 건물에다 중간에 이게 실제로 지은 거예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 앞에는 막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어쨌든 결과물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바다라든지 이런 걸 합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랑 이렇게 어느 정도 섞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예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 룸이 이제 각 층마다 있었는데 공사장이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돌아서 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10몇 층까지 올라가는데도 한 3, 40분씩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시간은 계속 딜레이 되고 원하는 코스도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냥 일반 호텔에서 찍는 게 그냥 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건이 너무 안 좋았었던 촬영입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좋고 싫은 계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여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땀이 별로 안 나서 그런지 체력 소비도 덜 되는 것 같아요. 땀 많이 흘리는 사람에 비해서. 겨울은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렇게 추운 건데 너무 싫어요. 근데 대신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크리스마스 때 찍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전엔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촬영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는 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건축 사진 찍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제주도에 신규 수영장 촬영이 있어서 갔는데 도착하면은 일단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랬고 물론 그 전에 다 이렇게 사진도 받아보고 이렇게 진행 중에 어느 정도는 받아보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뭐 조감도도 받아봐요. 조감도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하고 갔는데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바닥이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현무암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현무암이 한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깔릴까? 나머지는 그냥 흙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다음날 아침부터 촬영이었는데 절대 못한다. 다음날 촬영이 될까 담당 뭐 디자이너랑도 이거는 막 갸우뚱하는데 저희 어떻게 하나요? 막 다들 막 그러는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진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역시 S물산. 최고. 사진 찍을 때 가장 좋은 싫은 시간은 언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못 정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경우, 그 시간이 좋지 않은데도 그 시간만 촬영이 허락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냥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일출 일몰 시간대가 훨씬 더 극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 일출 일몰 사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보다는 훨씬 더 극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대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건축 사진을 찍게 됐는지. 원래는 저는 사실 패션 사진을 하고 싶었어요. 건축 사진 관련된 촬영을 저희 사수이신 실장님께서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사실 일로써 접한 거죠. 근데 약간 매력적이라고 느낀 부분들, 포인트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찍을 때 그 실장님께서 조금 남들이랑 다른 게 조명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조명을 사용하는 데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표현하는 인테리어, 그리고 익스테리어 같은 걸 찍을 때도 어떤 렌즈를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디서부터 끊을 건지, 앵글을 잡을 때도 단지 그냥 대놓고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사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면 같이 일했던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90이라는 그 기준에서
거기를 넘어서는 분이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50 한 중반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지금 제일 큰 화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한 5년을 제가 뭔가를 잘 준비한다면 50대 중반이 되고 뭐 60이 돼서도 포토그래퍼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접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메라도 많고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걸 하나의 다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접하기 쉬운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좀 더 뭔가 결과물을 내고 해야 될 때는 질리기도 쉽거든요. 말처럼 그렇게 금방 이렇게 사진이 늘진 않아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취미생활이 됐던 상업사진이 됐던 간에.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고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고비만 넘어서면 또 사진이 재밌어지기도 하고 자기 실력이 느는 걸 본인이 아마 스스로 알 거예요. 사진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사진이 늘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캐논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